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겟더타운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겟더타운을 좀 참가자 입장에서 한번 알아봤다면, 오늘부터는 겟더타운을 제작자, 맵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여기까지는 들어갔었고,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는 방법,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했던 정도만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면은 학생들은 손쉽게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수업 공간,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맵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제 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세종이라는 자, 이 스페이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점 3개짜리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맵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 스페이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URL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에디트 맵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맵 메이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맵 메이커의 화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궤더타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제 먼저 이 상태에서 좀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PPT 화면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메이커 화면 구성을 보시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메뉴 패널, 그다음에 여기는 도구 패널, 여기는 캔버스, 그다음에 여기는 속성 패널, 그다음에 룸 패널, 오브젝트 목록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 패널입니다. 메뉴 패널은 보이는 화면에서 왼쪽 위에를 보시면은 이 3개짜리 칸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은 Go to Space, Manage Space, Guide and Tutorials, Background and Foreground가 있는데요. 자, 먼저 Go to Space는 지금 이 맵을 작업하고 있는 스페이스를 참가자 모드로 새 탭에서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는 제작자 입장에서 이 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저희끼리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초대해서 내 스페이스의 참가자의 입장에서 내 룸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제대로 기능이 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가자를 만들어서 이제 고투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참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기능이 없다면은 저희가 맵, 맵 에디터를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매니지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페이스의 대시보드 페이지를 새 탭에 엽니다. 즉 저희가 처음 그 선택해서 들어갔던 화면 있잖아요. 그 저희가 만들어 놨던 화면들 거길로 가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이드 앤 튜토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맵 메이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앤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배경 이미지나 전경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오브젝트들이나 사람 아래에 깔리는 것을 배경, 백그라운드로 하고요.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붕을 더 씌워가지고 캐릭터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끔 한다를 이제 설정하고 싶을 때 전경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건 상황에 따라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먼저 이제 여기서 보시는 속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메뉴를 보시면은 오브젝트, 타일 이펙트, 월 앤 플로어, 그다음에 세이브 등이 이제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함께 보시면은 어, 책상이나 의자, 그다음에 칠판 등등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More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여기서 저희가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시로 해보면은 뭐 땡스기빙이 있네요. 땡스기빙에서 학생들이랑 뭐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배워볼 거다. 그러면은 칠면조 요리를 뭐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쿡 터키를 선택하셔서 셀렉트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쁘지 않으니까 탁자 같은 거 세팅한 다음에 이쁘게 꾸며놓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브젝트들을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오브젝트 탭이고요. 그 다음에 타일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양한 타일의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타일 이펙트를 누르면은 이 타일 이펙트 중에 우리가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그 보이는 하나 지금 네모 있잖아요. 이 타일에다가 특별한 기능들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 먼저 스폰이라는 거는 indicate where people start when joining a space. 즉, 이 스페이스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폰 타일을 보니까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즉, 이 사람들이, 다른 참가자들이 이 스페이스에 들어올 때 모두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라면은 이 스폰 개수가 좀 많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올 사람이 좀 적다면은 스폰 타일 개수가 좀 적어도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월 앤 플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 벽과 바닥을 저희가 색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기본적으로 베타 기능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는 많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느낌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Done을 누르면은 이제 확정, 우리가 색칠한 것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이제 메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잘못 눌렀는데 여기에서 월앤 플로우에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OK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시 되돌려서 세이브를 하지 않고 다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에. 네, 다시 이제 원상복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덜 드렸던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게더타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바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들어갔어요. 즉 게더타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디자인해서 올린 게 있으면은 그런 기본적인 게 있으면은 여기서 War and Follows를 누르면은 그게 다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 저희가 활용을 하기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이게 좀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수정도 다양할 텐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이제 게더타운에서 주어졌던 스페이스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거면은 벽이랑 바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제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류도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스페이스를 이용할 때는 아직까지는 벽이나 이제 타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활용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백지에서 시작할 거라면은 그때는 들어가셔서 활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는 벽과
바닥을 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도구 패널이 있습니다. 도구 패널은 설명드릴 때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화살표 셀렉트고요. 그 다음에 타일이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밑에는 도장 표시죠. 자, 스탬프라 그래서 스탬프 모드. 이제 뭐 타일이나 이런 걸 찍을 때, 뭐 넣을 때 보통 선택을 합니다. 즉, 선택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에 이미 놓여져 있는 것을 선택을 할 때 셀렉트를 쓰는 거고, 스탬프 같은 경우는 보통 놓여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타일 이펙트나 아니면 월이나 플로우스를 이제 적용하고 싶을 때 스탬프로 찍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지우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걸 지울 때, 핸드는 자, 이 안에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스탬프나 지우개나 뭐 화살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핸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민은 확대, 축소가 되는데, 그래서 확대, 그 다음에 축소 이런 식으로 가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도는 취소, 리도는 복구인데 아직 저희가 작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취소, 복구만 알아두시면은 금방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속성 패널.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인데요. 자, 오브젝트를 누르고, 이 오브젝트 메뉴에서 오브젝트에서 속성 패널에서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디테일을 누르시면 되는데, 오브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구에서 나는 선생님용 뭐 쇼파를 하나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제가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놓은 거죠. 자, 오브젝트 디테일이라는 거는 이 저희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더 세부적인 고급 옵션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색깔이나 방향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난 파란색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핑크색 해야지 라고 핑크색으로 바뀌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미지나 이런 걸를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좀 고급 기능이라서 알려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방향이나 색깔 등 다양한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오브젝트 디테일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나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가구를 또 옵션을 디테일을 만져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스탬프를 셀렉트로 바꿔서 선택을 하고 옵션을 하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얘는 옵션이 안 달려있는 애고, 또 옵션이 달려있는 애가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달려있는 애가 있죠. 이게 나중에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구 좀 선택을 잘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걸 잘못 썼다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 타일을 깔았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인 거고,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타일 이펙트 종류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월의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벽의 종류나 바닥 종류들이 쭉 나와 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 패널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브젝트를 가시면은 밑에, 자, 다양한 룸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룸 스몰이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작은 교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언제든지 새로운 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클래스룸 미들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룸을 크리에이트 블랭크 룸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룸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우를 새롭게 깔아가지고 룸을 만들어서 하면은 저희가 룸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처음 만들었던 거, 두 번째 만들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타일 이펙트를 사용하면은 이 두 개의 룸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어,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룸을 다양하게 추가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존 룸으로 들어가서 자,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셀렉트로 선택을 하면은 어떤 타일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타일을 선택을 한 거고 그 타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자, 제가 선택한 이 타일에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mpossible이라고 해서 타일 이펙트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즉 학생들이 책상을 지나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다닐 수 없는 이제 타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다음에 다른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 오브젝트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타일에 웬만하면 하나의 오브젝트만 넣기 때문에 굳이 오브젝트들이 섞일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땡스 기빙데이라 그래서 설치를 해보면 자, 이 탁자 위에 칠면조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책상 위에 칠면조가 올라간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칠면조가 아래로 보낼 수도 있어요. send to back. 가장 아래로.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죠. 없어졌죠. 즉, 이 타일 내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뭘 먼저 둘 거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에서 이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터키를 제가 올려놔야 되니까 터키 선택해서 가장 앞으로 빼라. 그럼 다시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능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아이고. 자, 첫 번째. 자, 이거 bring forward는 가장 맨 앞으로. 그다음에 send back은 가장 뒤로. 그다음에 move up은 한 단계. move down은 한 단계 뒤로. 그다음에 duplicate는 복제. delete는 삭제.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타일 내에서 오브젝트들의 순서까지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이 겟업타운에서 맵 제작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기능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